이번에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의 확장이 2차원 배열인데 1차원 배열을 확장한 것이 2차원 배열이 됩니다. 차원의 의미가 위치를 지정하는 인자의 개수가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는 특정한 엘리먼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2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배열 선언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것은 배열의 타입이 되고요, 배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열의 첨자라고 합니다. 배열의 첨자가 5인 경우에 범위는 1에서 5가 아니라 0에서 4가 됩니다. 사실 0에서 4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할당되었을 때 A의 주소가 5000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요소는 A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A 다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A 더하기 1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하는 곳에서 떨어진 인덱스가 첨자이기 때문에 첨자는 1에서 4가 아니라 1에서 5가 아니라 0에서 4가 더 바람직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첨자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배열의 대상 타입을 적어주고 배열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첨자의 크기, 그리고 2차원일 때는 브레킷을 하나 더 써서 두 번째 첨자를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면 크기가 2행이고 4열인 2차원 배열을 선언한 것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메모리가 아니라 테이블처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이 2개이고 칼럼의 개수가 4인 2차원 배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는 로우를 가리킵니다.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는 칼럼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배열의 값을 1, 3, 5, 7, 10, 30, 50, 70으로 초기화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2차원 배열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에서 배열을 선언합니다. int a, 그 다음에 로우의 크기가 2, 컬럼의 크기가 4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이 선언되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로우를 1, 3, 5, 7, 두 번째 로우를 10, 30, 50, 70으로 초기화하려면 첨자를 첫 번째 로우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칼럼이 제로에 대해서 제로를 액세스하게 되는 거죠. 자, 이곳에 1을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 1, 2, 3, 1, 3, 5, 7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로우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로우를 10, 30, 50, 7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첨자는 첫 번째 인덱스의 첨자는 1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0, 1, 2, 3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은 10, 30, 50, 7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값들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했을 때 의미의 값 두 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의 0,0의 위치를 찍어보죠. 얼마입니까? 네, 0,1입니다. 다음 이 값을 찍어보죠. 이 값은 1,1입니다. 그래서 A의 1, 1 찍어보면 각각 1과 30이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빌드에서 빌드 이상이 있는지 보고 디버그 메뉴에서 스타트 위다웃 디버깅을 선택을 해서 1과 30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을 초기화했던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고 나서 1357, 10, 30, 50, 70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을 초기화할 때 브레이스를 하나 썼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은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브레이스를 한 번씩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브레이스에서는 1357, 첫 번째 로우를 초기화해 주고요. 두 번째 브레이스에서는 두 번째 로우를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우 단위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1357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 30, 70, 50, 7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열 2차원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한 게 가능하고요. 역시 실행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을 이 메모리를, 이 배열을 메모리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로 표현된 이 2차원 배열을 메모리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자 보십시오. 정수가 2행 4열만큼 할당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수가 8개 있는 겁니다. 그럼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는 4830 32바이트가 되겠죠. 16바이트씩 두 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에 정수 8개만큼이 차례대로 할당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첫 번째로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대표 이름이 A가 되는 겁니다. A의 시작 주소를 5000번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요소는 정수이기 때문에 5004번지가 되는 거고요. 5008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12번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016번지, 5020번지, 5024번지, 5028번지가 되는 거죠. 자, 배열을 초기화할 때 첫 번째 행을 1357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면은 A가 시작하는 곳에서 차례대로 1357이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값이 1, 물론 4바이트 정수로 들어가겠죠. 요 값이 3, 요 값이 5, 요 값이 7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값이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 30, 50, 7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해서 2차원을 진짜 평면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에는 2차원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들어간다.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걸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첫 번째 로우가 들어가고 두 번째 로우가 들어갑니다.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는 이렇게 로우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C나 C++ 이렇게 배열의 요소들을 관리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 예를 들면 포트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럼으로 먼저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칼럼 메이저, C나 C++는 로우 메이저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랭귀지는 로우 메이저를 쓰고요. 로우 메이저가 매트릭스 같은 것을 다룰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는 얼마입니까? 네, A는 5000입니다. 5000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일 때 두 번째 차원을 생략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2차원 배열에서는 인덱스를 반드시 두 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자, 근데 일부러 두 번째 첨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A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A0는 첫 번째 로우가 시작하는 곳의 주소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첫 번째 로우는 5000에서 시작을 하죠. 두 번째 로우는 5016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0의 의미는 5000이 됩니다. 그리고 A1의 의미는요. A1의 의미는 5016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A0도 5000입니다. A도 5000이죠. 두 개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과연 A0에 5000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랭귀지 비주얼 C++ 에서 출계를 하고 나서 A0가 5000이므로 A0에 들어있는 정수를 가리키는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0의 값을 받으려면 정수 포인터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을 A0P라고 하겠습니다. AP0라고 하겠습니다. AP0
대입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P0에 뭘 대입하는가 하면 A에 제로를 대입합니다. 자, 대입문은 반드시 타입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A0의 타입과 AP0의 타입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AP0의 타입은 인티저 포인터입니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A0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 포인터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AP0가 얼마겠습니까? 5000이 되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AP1에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는 얼마겠습니까? 501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을 때 AP0를 이용하고 AP1을 이용해서 요소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0가 가리키는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네, 이걸 찍어 보고요. 그 다음에 AP1이 가리키는 곳에서 두 번째 플러스 1에서 두 번째 값을 정수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 실행 결과를 보면 1과 30이 찍힙니다. 자, 왜 1과 30이 찍히는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0는 얼마입니까? AP0는 여기 메모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AP0가 메모리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AP1도 메모리 할당이 되겠죠. AP0의 값은 이 문장에 의해서 500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AP1은 5016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AP0가 5000이란 의미는 요거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AP1이 5016이라는 의미는 5016번째를 가리킨다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AP0 플러스 0은 5000입니다. 5000번지의 내용을 찍어라 라고 되는 거죠. 5000번지의 내용 1입니다. 그래서 1이 출력이 되고요. AP1은 5016입니다. 5016 더하기 1은 5016에서 1 떨어진 정수 5020이 되겠죠. 5020번지의 값을 찍습니다. 30이죠. 그래서 30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유치한 배열의 의미 확인하도록 하고요. 클립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제는 다음 클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립에서 유치한 배열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